우리는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인데 우리 한국에서 여기 라오스에 여행 왔다가 길을 잃어서 지금 또 막 헤매다가 지금 다시 내려가는 중이다.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거 믿게 하려고 떠날 때부터 준비했던 것들이 있었고, 한국 분들이 가져다 준 치약, 뭐 칫솔, 한국 글씨 새겨진 것들. 거기 보면 뭐 제조한 그 뭐 그 회사 주소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막 보여주면서 봐라, 광주광역시 뭐 이런 거 보여주는 거예요. 아, 나 한국 사람이다. 나 우리 한국 학생이다. 여행 왔다가 지금 길을 잃었다. 가이드 뭐 다 잃어버렸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탈북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많이 그런 잡혀간 사례들도 있고 하니까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안 믿어요. 갑자기 돈 꺼내가지고 주면서 보내달라고 안 들어요. 돈 꺼내니까 더, 아, 얘네 돈도 있네. 그래가지고 올라가, 다 끌고 다시 초소로 끌려서 올라가서 봤더니 뭐, 그, 동네 주민들 다 모여있는 구경거리죠. 애들 잡혀있는데. 다 모여다 놓고 돈, 옷을 다 벗겨놓고 막 돈 수색하고, 온몸 수색하고. 아, 이 사람들도 하도 이제 뭐 탈북민들 거기서 탈북하신 분들이 거기서 이렇게 잡히고 그러니까 인권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 동네 주민들 다 모여있는 앞에서 막 옷 벗겨놓고 막 그렇게 해요. 막 너무 수치스럽고, 또 같이 이렇게 생활하던 형, 여자아이들이나 남자애들 막 너무 부끄럽고 막 사춘기인데, 근데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뭐 너무 막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죠. 근데 제가 막 우리 목숨 걸고 한번 도망가 보자. 아니, 그 밥도 막 개구리 그 다리 막 들어있는 거, 밥은 밥인데 개구리 막 들어있는 걸 주는 거예요. 나 안 먹는다고 막 아무도 안 먹고 막 거부하고, 밤에 도망가려고 이 창고 같은 데서 자라고 그러더라고. 밤에 도망가려고 화장실 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창고 문을 열어주더라고. 해서 딱 열었는데, 아, 도망가다가는 이제 벌집이 되겠다. 막 조명이 이렇게 쫙 비추고 총이 그 위에서 다 기관총 같은 것들이 걸려 있어요. 이렇게. 아, 도망갈 생각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거기서 하룻밤 그냥 그렇게 지내고, 다음날 중국 공안들이 트럭, 그리고 뭐 그런 자가용 이런 차들이 뭐 여러 대가 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막 경찰 공안들이 쫙 탄 그런 차들이 우르르 왔더라고. 카메라 막. 그리고 공안 그런 기자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같이 왔어요. 중국 공안들도 이게 신기했었나 봐요. 아이들이 이렇게, 왜냐면 다른 한 3명 저도 또 잡혀와가지고 1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막 와서 촬영하고 뭐 그러면서 저희한테 바닥에다가 한 번 더 지도를 딱 그려놓고 바닥을 쫙 긋더니 어디냐. 그래서 저희는 나만 밑에 찍으면서 나만이다. 아니야, 너 위에 있잖아. 김일성, 김정일 뭐 그래요. 그러면서 위에 지도를 찍으면서 거의 뭐 이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물어보는 거죠. 결국 그렇게 이제 끌려서 다시 중국으로 끌려가서 중국 감옥에, 국제 감옥 같은 데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있으면서 그 북송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건명공항에서 심양공항까지 비행기로 구성을 하더라고. 북송되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근데 그래서 어떤 친구들 같이 이제 북송돼서 가는 친구들 중에는 어차피 죽는데 마지막으로 비행기라도 타본다. 근데 뭐 하도 어린 아이들, 저희 다 그때 뭐 15부터 한, 어린 친구들은 이제 15살부터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19살 뭐 그런 친구들이니까, 호송하는 그 공안들도 이게 중년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고 뭐 그런데 이분들도 다 자기 자식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저희를 너무 막 가슴 아파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잡혀가면 어떻게 되냐고. 저희가 우리 가면 죽어요. 좀 도와주세요. 뭐 살려주세요. 좀 우리 좀 놔주세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한 명씩 공안들이 다 붙어 있는데, 그 비행기 계속 호송하는 과정에 버스 이동하고 비행기 이동 내내 이분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저 좀 놔주시면 안 돼요. 너무 안타깝다. 너무 안타까운데 우리가 너희를 놔줄 수는 없어. 어떻게 돕고는 싶은데 이분들은 너무 가슴 아파.
우리가 막 사연을 얘기하면 이분들이 막 울어요, 같이 막. 그래서 이분들이 도와주려고 했던 게 빵을 종류별로 엄청나게 많은 빵을 사 와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부탁을 했죠. 그러면 정 놔줄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북한에 가면 진짜 이렇게 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돈이라도 있어야 그나마 우리가 어떻게든 살아볼 수 있는데 현금 좀 지폐 큰 액수 단위가 좀 큰 액수를 주시면 우리가 그걸 먹겠다. 그래 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돈을 개인 사비를 돈을 당시 인민폐 막 100원, 50원 이런 것들을 다 출금해 가지고 모아 가지고 저희한테 각각 이렇게 나눠 줬어요. 그리고 필요한 거 먹는 데 또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닐 그리고 실. 그 돈을 다 접어 가지고 비닐로 다 싸고 실로 다 묶어요, 그거를. 그렇게 해서 껌만한 사이즈를 만드는 거예요, 돈을. 그리고 그걸 빵하고 같이 물로 삼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돈을 다 먹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먹는 거죠, 여러 개를. 왜냐면 북한에 나가서 돈이 이제 배변으로 같이 나올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비닐을 꼭꼭 싸고 실로 묶었기 때문에 안 풀리거든요. 이렇게 북송 대보는 분들의 다 노하우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돈을 진짜 한 줌씩 먹었어요. 왜냐면 하나라도 많이 먹어서 하나라도 더 많이 어떻게든 돈을 좀 다스려고 그렇게 먹고 저도 꽤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먹고 그리고 나서부터는 금식. 그걸 먹고 나서부터는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물만 먹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화장실 가면 안 되니까. 북한에 나가서 보이부를 벗어날 때까지는 참아야 되는데 그게 권육이에요. 그래서 다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거를 뭐 단동에서 그러니까 얼마 있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단동에서 만약에 길어지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북한에 가서 보이부를 벗어나서 이거를 어떻게든 배변을 해야 이걸 좀 살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단동 변방대 감옥에서 한 일주일을 잡혀 있었어요. 빨리 신의주로 보내줘야 되는데 일주일을 있는 거예요. 아유, 어차피 가는 거 좀 빨리 가야지 막 속으로 생각하고. 근데 같이 막 저희뿐만 아니라 그때 변방대 감옥에 다른 분들이 탈북해서 잡힌 분들이 막 들어왔어요. 여성분들 막 이렇게 막 성인들이 막 들어왔는데 쥐약 같은 거 이런 데 숨기고 왔어요. 왜냐면 잡히면 바로 꺼내서 먹겠다. 북송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쥐약 같은 것도 여기 바로 먹을 수 있게 준비해 오신 분들도 왔고. 그걸 보니까 더 진짜 공포심이 많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대로 북송되면 저희는 남한에 가다가 라오스에서 붙잡혔기 때문에 거의 수용소에나 뭐 그런 데 끌려가겠다 이제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안, 공포 이런 게 더 많았죠. 한 일주일을 거기 중국 변방대 감옥에서 버티고 정말 힘들게 버텼거든요. 그리고 보이부에 나가서 조사를 받는데 저는 하나도 못 건졌어요. 이게 갔더니 진짜 여기 지금 스튜디오 방만 한데 여기 지금 한 몇 평 되려나요? 한 5평? 그죠? 요만한 방에 남자가 한 20명이 있어요, 여기. 여기 잘 때도 서로 이렇게 다 마주 이렇게 사람이 막 빼곡하게 누워있는. 하도 탈북자가 많으니까 보이부에서도 뭐 방이 모자라는 거죠. 보이부 감방에 문이 한 요만한 문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들어가거든요. 딱 들어갔는데 막 성인들이 그렇게 있어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최대한 안 먹고 콩밥을 줘요. 진짜 두부콩으로 만든 콩밥을 숟가락 머리만 있는 거로 떠먹으라고 주거든요. 혹시 흉기로 쓸 수 있으니까 숟가락 머리만 있는 거 이렇게 주는데 안 먹는 거죠, 처음에는. 어떻게든 이거 살리려고 나는 큰일 보면 안 된다. 어떻게든 참아야 되는데 카메라가 CCTV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항상. 방 문 위에 이렇게 CCTV 카메라가 항상 감시를 해요, 저희를.
왜냐면 이게 또 바로 뒤에 이렇게 화장실 볼 수 있게 이렇게 있는데 여기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약간 뭔가 좀 특이 행동이 있으면 걔네들이 바로 와서 검사를 하죠. 저는 신호가 와서 결국 큰일을 봤는데 이거를 손으로 잡아야 되는데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화장실도 그냥 혼자 조용히 가서 보는 게 아니라 보이부기 때문에 앉아 있다가 손을 딱 들어서 뭐 몇 호실 몇 번 뭐 김주찬 화장실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CCTV로 걔네들이 보고 있다가 마이크로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저를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본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뭐 내가 변을 이게 손으로 잡아가지고 그거를 몰래 이렇게 해서 또 물로 씻어서 뭐 이렇게 그걸 보관도 해야 되고 하는데 차마 이게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패를 했어요. 저희 방에 같이 그 잡혀나간 친구가 그 형이 한 명 있었는데 먹었거든요. 똑같이. 근데 그 형은 그거를 다 살려낸 거예요. 근데 이제 보이부에서도 제가 한 보이부에 한 열흘 정도 있었거든요. 한 열흘 정도 있는 동안 여기는 노동시키는 것도 없어요. 보이부니까 뭐만 하냐면 조사기거든요. 조사만 하는 거예요. 신문 나오고 조사하고 이걸 하는데 그 안에 이렇게 있으면 사람 병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뭘 시키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햇빛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옷을 싹 벗겨요. 탈의를 다 시키고 그 상태에서 팬티만 입고 여성들은 아주 최소한의 의상만 딱 입혀가지고 두 사람이 한 명씩 수갑을 채워서 밖으로 나가서 마당에 쫙 앉혀놓는 게 사람들. 이 정오쯤 되면 이렇게 나가서 햇빛을 한 번씩 보라고 그러는 거죠. 있는 동안 한 2번 나갔었어요. 나가면 이렇게 여자 남자만 없어요. 그래. 다 팬티만 입고 와가지고 다 마당에 앉아가지고 햇빛만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부끄러워요. 같이 막 그렇게 생활하던 친구들도 있고 뭐 한데 이렇게 앉아 있으면 건장해 보이는 남자들 딱 불러요. 너 막 이렇게 불러가지고 뭘 시키냐면 똥을 푸게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똥을 푸게 하는데 재래식이니까 어쨌든 거기 좀 차면 넘치니까 푸게 하는데 그중에 목적 중 하나는 뭐냐면 거기에 그렇게 모은 돈들을 회수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어요. 얘네들도 알거든요. 이게 큰 돈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돈들이.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비리비리했어요. 이제 막 말라가지고 빼쩍 마른 데다가 막 힘이 없어 보이는데 저희 같이 잡혀나간 친구들 중에는 약간 이게 눈에 도끼도 딱 있고 뭐 이게 좀 근육질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랬었어요. 한 2명은 거기 차출돼가지고 똥을 푸더라고요. 몇날 며칠. 근데 똥 푸다가 병 걸려가지고 똥똥 올라가지고 병 걸려서 먹지도 못하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기도 하고 하더라고. 다행히 저는 그런 건 아니고 그 여성들이 날라요. 운반을 하거든요. 이 바켓 같은 거 들고. 그때 이걸 푸는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왜냐면 그걸 하면서도 또 그 와중에 돈을 자꾸 찾게 만들어요. 얘네들이 그거를 찾으라 그러거든요. 찾다가 이제 숨기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알몸으로 거의 팬티만 입고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얘네들이 거기서 보이부 애들이 거기서 돈을 걸러내는 작업도 같이 하고 어쨌든 그런 과정에 그렇게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갈 때 수색을 해요. 근데 뭐 팬티 하나만 입고 있잖아요. 그렇게 돈을 성공해서 챙겼던 형 저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 형은 도대체 돈을 왜냐면 그렇게 나오면 또 그 안에 소지품이 따로 없긴 하지만 의상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 입고 있던 옷을 막 수색하거든요. 저 형은 도대체 저걸 어떻게 보관을 할까? 근데 이 형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항상 그거를 성공을 해요. 나갔다 들어가면서도 진짜 그걸 잘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수색을 하는데 입에 넣었다가 등 뒤로 꽂았다가 뭐 이렇게 이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형이 저한테 돈을 그때 당시 인민폐 한 200원인가? 300원. 진짜 큰 돈이거든요. 저한테 그걸 줬어요. 자기가 다 쓰지 않고 나가면 어차피 자기는 그 한국에 엄마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 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 같은 출발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엄마가 중국 감옥에서 만난 거거든요. 엄마가 한국에 가 있는데 돈을 줘서 한국에 가다가 결국 붙잡혀가지고 저희
같이 이제 북송된 케이스예요. 라오스에서 같이 붙잡힌 거죠. 근데 이 형이 자기는 어차피 가면 바로 회령으로 나가고 회령 가면 바로 연결하면 바로바로 간대요. 주소도 주고 너도 나 찾아오면 빠르게 나오면 난 같이 갈 수 있다. 그래서 자기는 많이 필요 없다. 그리고 저한테 300원 정도 이게 줬는데 저는 아마 그 돈 없었으면 진짜 죽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거든. 그 형이 준 돈을 잘 숨겨가지고 나름대로 노하우를 잘 발휘해서 결국은 이제 안전부 거쳐서 그 돈으로 고향 감옥에까지 호송대에 가서도 계속 잘 숨기고 있었고 그 어랑이라고 하는 저희 고향 감옥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판을 해야 뭐 저희 죄에 따라서 교화소를 가건 노동 단련대를 가건 뭐 이렇게 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에 좀 그 사안이 안 좋잖아요. 라오스의 뭐 기독교 5년에 막 이런 북한에서 가장 안 좋아하는 사상적, 정치적 이런 것들이 다 아주 문제가 많은 그런 상태로 국성이 됐기 때문에 어랑에 그 소금 염전이 있어요. 거기 가면 다 죽는다 그러거든요. 노동 강도가 워낙 세기 때문에. 그렇다 끌려가기 좋은 상태였어요. 근데 그때 이미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진 상태여서 그 시체로 버려졌어요. 감옥 생활이 이제 뭐 그 신의주에서도 허얀제간 그 어랑이라고 하는 곳이 탈북자가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뭐 회령, 원성 뭐 이런 다른 지역들은 그 보위부도 안전부도 와서 여럿이 있으니까 한 번에 와서 이렇게 데려가거든요. 주기적으로 와요. 탈북자들 이송하러. 근데 저희 고향 같은 데는 탈북자가 없잖아요. 저 하나 데려가려고 오려니까 그분들도 준비하는 것도 많고 데리러 안 와요. 너무 오랫동안 거기서 신의주 감옥에서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 과정에 거기는 노동도 많이 시키고 또 그 먹는 것도 너무 부실하게 주다 보니까 퉁퉁 부은 옥수수 진짜 양원 냄비 같은 데다가 밑굽에 딱 발라주거든요. 그걸 먹고 버텨야 되는데 그걸 먹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죽고 가만히 있으면 또 영양실조가 와서 금방 죽고요. 나가서 노동을 해도 노동하다가 뭐 진짜 뭐 다쳐서 죽겠더라고요. 뭐 힘도 없는데 진짜 그 공사 현장에 많이 불려가가지고 저는 주로 그 건물 짓는데 벽돌 나르는 거랑 또 우물 파는 거. 동네에 우물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우물도 하필 그 안반 막 그 어느 정도 팠더니 밑에 바위들이 있는 거예요. 돌이. 근데 이 돌도 그냥 일반 이게 때리면 깨지는 돌이 아니에요. 정대로 이렇게 대고 하마로 때려야지 어느 정도 깨지는데 그걸 왜 고의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매일 거기를 차출돼 가지고 끌려 나가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래갖고 저는 계속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 정대잡이 하다 보니까 왜냐면 하마를 제가 들고 이렇게 할 만한 힘은 없으니까 어른들이 그걸 해요. 그러면 저 같은 애들이 그 정대를 잡고 있거든요. 근데 뭐 장갑도 없지, 막 춥고 동상 걸려가지고 죽기 직전인데 그걸 잡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신이 없어요. 이게 거의 반 정신이 나가 있는 상태로 들고 있다 보니까 때리는 사람도 뭐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비실비실 하는데 그러니까 잘못 때리면 팔에 하마 그게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다치고 까지고 해가지고 지금도 보면은 그때 이 상처들이 아직도 안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냐면 이 연고 같은 거 바르면 금방 살이 새살이 나면서 나올 텐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천조가리 같은 거를 감아도 이게 자꾸 그 고름이 나오면서 딱지가 막 이게 막 너무 아프니까 흙먼지 있잖아요. 흙먼지 그 보드랑 흙먼지로 이렇게 여기다가 부어놔요. 그걸로 딱지를 잡고 기혈을 막는 거죠. 그러니까 고름도 그걸로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균을 갖다가 그걸로 처치를 하는 거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살이 다 이렇게 상처가 깊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거 뭐 굶어 죽든 뭐 아니면 그냥 그렇게 어디 하마에 한 대 맞아가지고 죽든 죽기 딱 좋은 상황들이 계속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 몸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동상도 막 걸려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향 갈 때쯤에는 몸이 정말 안 좋았어요. 그래서 기차로 이송해서 보안원이 저를 데리고 가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보안원 그분한테 저 꼭 좀 데려가 주십시오. 이분이 저를 가다가 혹시라도
잃어버릴까 봐. 왜냐면 저는 지금 몸 상태로는 그냥 떨어지는 순간 저는 그냥 혼자 되는 순간 죽겠더라고요. 이미 제 몸이 배변을 제 의지대로 못 했어요. 그리고 걷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감옥에 이렇게 계속 앉아 있고 노동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미 몸 상태가 그 정도 상태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안전 아저씨가 그 수갑을 채우고 저를 이렇게 수갑 딱 잡고 이렇게 끌고 다니다가 어떤 때는 이제 그 손가락 수갑으로 바꿔서 채워요. 왜냐면 기차가 사람이 막 많고 막 그 호송하는 게 또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손가락 수갑을 채우고 따라오라고 그래요 막. 아니 그러다가 저 놓치면 어떡해요. 저 꼭 데려가야 돼요. 그리고 막 어떻게든 막 그분한테 남들은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저는 "저 좀 데려가세요." 그 기차에서도 그 호송돼서 가는 과정에 사람들이 저를 보면 수갑을 이렇게 차고 있잖아요. 쟤는 왜 저러냐고. 그러면 호송하는 그런 외부 지도원이 도광재라고 그래요. 중국으로 도망갔다가 왔다고 잡혀왔다고. 그럼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근데 제가 너무 불쌍해 보이는 분들도 있는 거죠. 왜냐면 자기 자식 같은데 애가 막 너무 몰골이 진짜 거의 머리도 반년 이상 못 자르니까 거의 그 영화의 바람의 그 파이터 양동근 산에서 수련하다 내려올 때처럼 그런 상태였어요 머리가. 그 몰골 상태도 그렇고 거기다가 막 배변이 컨트롤이 안 되고 이런 상태니까 몰래 사람들이 와 가지고 밥을 입에 이렇게 또 넣어 주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감사했죠. "안전한테 어떻게든 고향 데려다 주세요." 그래서 안전부 감옥에 갔는데 몸이 그 정도 상태가 되니까 이 옷을 누더기 같은 거를 잔뜩 껴입고 있었거든요. 막 얻어 가지고 막 너무 추웠고 이러니까. 근데 그거를 가는데 너무 더럽다고 저한테 샤워를 시킨다고 물을 뿌리려고 밖에다 세워 놓고 한겨울에 저를 옷을 벗기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추운 데가 강원도잖아요. 북한에서 제일 따뜻한 데가 강원도. 영하 막 몇십 도 나가요. 함경도에 다시 갔더니 막 진짜 그 살을 찌는 것 같은 추위인데 그 옷을 벗겨 놓고 찬물을 갖다가 저한테 막 뿌리는 거예요. 살이 다 얼어서 막 터지려고 그러는데 진짜 근데 놀랍게도 그게 물을 확 뿌리니까 몸에서 막 벌레가 나와요. 시커먼. 그게 뭐냐면 이가 이제 이 막 가죽이 이제 영양이 실조 오면서 가죽만 남으니까 땅구멍이 이렇게 커지잖아요. 얘네들도 추우니까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 보여요. 평상시에 그냥 제가 그냥 가렸기만 한 거죠. 그냥 물을 딱 뿌리니까 얘네들이 추우니까 그 땅구멍에 숨어 있던 애들이 확 나와요 벌레가. 그러니까 얘네가 봤을 때는 뭐처럼 보이냐면 산송장이 안에서 벌레가 막 나오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이게 실제로는 그냥 사실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진짜 산송장 같은 거. 그러니까 얘네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그날 저녁에 결국은 실신을 하고 의식을 잃고 그렇게 되니까 '아 이제 죽을 때 됐구나.' 생각을 했던 거죠. 병원에 데려갔는데도 병원에서도 의사가 이제 뭐 저를 그냥 죽은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네도 당연히 '얘는 뭐 그냥 숨이 붙어 있긴 한데 뭐 그냥 죽은 거나 마찬가지네.' 해 가지고 저를 돌아오는 길에 대낮에 그 쓰레기 이렇게 쌓여 있는 쓰레기 더미에다가 저를 버리고 갔어요. 저는 그렇게 이제 자유를 얻어서 다시 탈북을 하게 됐습니다.